자, 예제 1.5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보면 The bar in figure has a constant width of 35mm and a thickness of 10mm. 그러니까 여기가 이 높이로 봤을 때 여기가 35mm고 그 다음에 요 폭 이게 10mm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어떤 단면을 딱 잘랐을 때 단면 적이 얼마다라고 하는 걸 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직사각형으로 좀 나와 있으니까. 그 다음에 determine the maximum average normal stress in the bar when it is subjected to the loading shown. 그러니까 A라고 하는 점에서 12kN, B에서 9하고 9에서 18kN, C에서는 8kN, D에서 22kN 이렇게 작용하고 있을 때 이 각 요 구간 A, B 구간, B, C 구간, C, D 구간 여기에 얼마나 그 평균 수직 응력이 걸리느냐라고 하는 걸 계산을 해서 그 중에서 맥시멈 되는 거를 찾아봐라. 좀 그 뜻입니다. 그러면 그 각 에 있어서 소위 A, B라고 에 있어서의 내력을 알고 싶으면 여기를 절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절단을 한 다음에 이쪽 부분에 대해서 자유물체도를 그리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요만하게 여기에 요만한 그 요 부재 요걸 아이솔레이티드 시켜가지고 그러면 여기 12kN 걸리고 그 다음에 여기는 잘렸으니까 잘린 면에서는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내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내력을 X축, Y축, 그 다음에 모멘트 3개를 할 수 있지만 여기에 힘이 지금 하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Y축에 그 힘은 없을 거고 모멘트도 없을 거고 결국은 이쪽 X방향으로의 힘만 남겠죠. 그렇게 되면 여기가 이쪽 방향이 마이너스 12니까 이쪽 방향으로는 이제 플러스 12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A하고 B 사이에는 12kN이라고 하는 걸릴 거다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B, C 사이에 걸리는 그 내력을 알기 위해서는 또 이번엔 여기를 자르겠죠. 그래서 여기를 잘라가지고 이쪽 부분을 자유물체도로 그립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에는 힘이 12kN하고 그 다음에 18kN이 왼쪽으로 마이너스 방향으로 작용하겠죠. 그럼 이쪽에는 이쪽 반대 방향으로 요 두 개를 더한 소위 30kN이 걸릴 겁니다. 또 여기 CD에 걸리는 걸 찾으려면 여기를 잘라가지고 이쪽 부분에 대한 자유물체도를 그리든가 이쪽 부분에 대한 자유물체도를 그리면 되겠죠. 자르게 되면 뭐만 남겠어요? 이쪽 오른쪽으로 지금 플러스 22kN이 걸리니까 저는 이쪽 방향으로 이 걸린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인장력으로만 걸리고 있네요. 그렇죠? 다 인장력으로만. 그래서 A, B 구간, B, C 구간, C, D 구간에 걸리는 그러니까 평균 수직 응력을 그림으로 그리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 B 구간은 12고 C 구간은 30이고 그 다음에 C, D 구간은 22kN 나오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요구한 것은 뭐였었어요? 최대 평균 수직 응력을 구하니까 이 그림에서 보듯이 30kN이 최대 수직 응력으로 그러니까 최대 평균 수직 응력으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림 노멀 포스 다이어그램이라고 한다. 그죠? 요거에 대한 이름. 이제 요거와 비슷하게 앞으로 이제 밴딩 쪽에 가게 되면 쉐어 포스 다이어그램, 또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 이런 걸 그립니다. 다 어떤 거냐 하면 X에 따라서 이 Y 쪽이 힘이 되게 되면 여기에서는 사실상 여기서는 힘이죠. 그러니까 힘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면 노멀 포스 다이어그램이 되고 여기가 쉐어 포스가 되게 되면 쉐어 포스 다이어그램이 되고 모멘트가 되게 되면 모멘트 다이어그램 이런 식으로 부르게 됩니다. 자, 요 그림은 아까 설명한 그대로고. 자, 그래서 최대 하중이 계산된 것이 30kN이에요. 그러니까 평균
평균 수직 응력은 이 힘을 뭘로 나눠줘야 되죠? 면적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근데 아까 면적이 뭘로 나왔느냐 하면 높이가 35mm, 그 다음에 폭이 10mm 이렇게 나왔었죠. 그래서 요 지금 최대 그 내력을 그 면적으로 나눠주게 되면 35mm, 그 다음에 10mm. 계산하게 되면 85.7 메가파스칼.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예제를 또 보면 요거는 우리 책에 지금 6번 예제입니다. 6번 예제. 문제가 더 80 kg 램프. 그러니까 요거의 무게가 80kg이라는 얘기죠. is supported by two rods. 이거 딴 거야. 자, 여기 by two rod. 그러니까 A, B하고 B, C라고 하는 로드에 의해서 지금 지탱이 되고 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다음에 if diameter of 10mm. 그러니까 A, B의 요 지름이 10mm이고 B, C has a diameter of 8mm. 그러니까 여기에 지름이 8mm이다. Determine the average normal stress in each row.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 걸리는 스트레스하고 여기에 걸리는 스트레스를 구해라 뜻이죠. 그럼 여기는 뭘 먼저 구해야 돼요? A, B와 B, C에 걸리는 힘을 먼저 구해줘야 되겠죠. 그 힘을 구한 다음에 여기에 있어서의 면적으로 나눠주면 여기에 응력이 나올 거고 이 로드의 면적으로 나눠주게 되면 여기에 응력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걸 구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럼 먼저 여기에 A, B와 B, C에 걸리는 힘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요 B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처럼 B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 자유물체도를 그려주게 되면 무게 80kg이니까 80 곱하기 9.8을 곱해서 여기가 이제 그 뉴턴 형태로 만들어주는 하중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무게가 있고 그 다음에 요 무게를 지탱해 주기 위해서 A, B하고 B, C에 요만한 힘들이 지금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자유물체도를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요 FAB하고 FABC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을 사용하면 되죠? 평형 방정식을 사용하면 되죠. 근데 한 점에 대해서니까 모멘트에 대한 건 필요 없고 결국 시그마 fx 이퀄 0, 시그마 fy 이퀄 0 이렇게 두 개의 수식을 쓰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다시피 이쪽 y축 방향 그러니까 FBA에 사인 60도 하게 되면 y 성분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FBC에 또 5분의 3 하게 되면 또 이쪽 y 성분이 나올 거고 그거 두 개 더한 것이 여기 784.8과 같다 라고 하는 게 시그마 FY 이퀄 0고 그 다음에 X 성분으로 따지게 되면 FBC의 5분의 4 이게 플러스 방향 그 다음에 FBA의 코사인 60도 그럼 마이너스 방향 그래서 그 두 개가 같아야 된다. 그러면 연립방정식이 나온 거죠. 그래서 그 연립방정식을 풀게 되면 우리가 여기에 있는 FAB하고 FABC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는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구하고 나니까 그래서 여기 수식이 금방 우리가 세웠던 수식입니다. 이 수식하고 이 수식을 이용을 해서 그 각 로드에 걸리는 하중이 이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FAB는 당연히 그 면적으로 나눠줘야 되니까 FAB에서 그 다이아미터는 아까 얼마라고 그랬죠? 아까 10mm라고 봤는데 10mm인데 여기에서 지금 여기네요. AB에 대한 면적은 여기가 이제 R이 5mm가 되겠죠. 그래서 파이 R 제곱으로 나눠주면 되고
그다음에 BC에 대해서는 이게 아까 8mm였었으니까 4mm가 돼서 파이 R 제곱 이렇게 해서 7.86 메가파스칼, 8.05 메가파스칼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굉장히 쉽죠. 결국은 여러분들이 예전에 그 정력학 배울 때에 그 계산했었던 그 힘들을 지금 우리가 1장에서 배운 응력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용을 해서 응력은 그 힘을 그 면적으로 나눠주면 된다. 요거에 대한 개념만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스텝은 뭐냐면 각 로드에 걸리는 힘을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이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면적으로 나눠주게 되면 스트레스를 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만 우리가 새롭게 공부를 한 겁니다. 자, 또 다음 예제를 보게 되면 뭐 AC가 is subjected to a vertical force of 3 kN. 그러니까 여기 3 kN을 지금 받고 있죠. Determine the position x of this force.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x인데, so that the average compressive stress at the smooth surface C, 그러니까 여기에 걸리는 스트레스가 is equal to the average tensile stress in the tie rod AB. 여기에 걸리는 스트레스와 이퀄이 되도록 x라고 하는 위치를 지금 결정하고 싶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걸리는 스트레스와 여기에 걸리는 스트레스가 일정하게 나타나도록 여기에 x를 구하고 싶다. 이런 뜻이에요. 이때 the road has a cross-sectional area of 400 mm square and the contact area at C is 650 mm square. 그러니까 이제 면적을 가르쳐 준 거죠. 여기에 있어서의 면적은 650이고 요 AB라고 하는 요 로드는 400mm다. 이걸 가르쳐 준 겁니다. 이 면적은 왜 필요한 거예요? 스트레스를 계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뿐입니다. 그러면 일단 이 AB라고 하는 곳과 여기 C라고 하는 곳에서 어떠한 힘이 발생되는지를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조건을 사용을 하면 되겠죠. 응력이 서로 같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리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3kN이 외력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모르는 이 X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얘가 이제 눌러지게 되면 이쪽 방향으로 힘이 작용할 것이고, 그래서 FAB라고 하는 소위 AB에 걸리는 힘이 되고, 그다음에 C는 이제 받침에서부터 나오는 지점 발력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unknown은 FAB하고 여기 X하고 FC 요 세 개가 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수식을 그러니까 몇 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unknown이 3개면 3개가 필요하죠. 일단은 요거에 대해서 일단 요 점에 대해서 모멘트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시그마 FY를 계산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시그마 FX는 어떻게 돼요? 시그마 FX는 자동으로 지금 만족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평행방정식 3개 중에서 여기선 2개밖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요 점에 대한 모멘트, 그 다음에 시그마 FY 이퀄 제로. 그죠? 그래서 모멘트에 대해서 하게 되면 3 곱하기 X하고 FC 곱하기 200이 서로 같아야 된다. 그 다음에 FAB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플러스 FC가 제로여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수식을 세워주게 되면 바로 이렇게 수식이 나옵니다. FY에 대해서, 모멘트에 대해서. 근데 여기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미지수가 3개니까 하나의 수식이 더 필요해요. 근데 그 조건이 아까 문제에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C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작용하는 압축 응력하고 그 다음에 AB에서 작용하고 있는 인장 응력이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하게 되면 소위 이 스트레스가 같아야 되니까 FAB를 그 면적으로 나눈 것과 FC를 그 면적으로 나눈 것이 서로 같아야 된다. 이런 수식이 하나가 성립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부터 요 FAB와 FC에 대한 관계가 성립이 되니까 요거하고 이걸 풀면 FAB하고 FC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그 FC를 여기다 대입을 시키게 되면 X가 나오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여기 요 1식하고 요 식하고 합쳐서 계산하게 되면 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FAB하고 FC는 이렇게 되고 이 FC를 여기다 대입을 시키게 되면 여기에서부터 X가 계산이 돼서 124mm. 이걸 이제 검증하기 위해서 X라고 하는 게 X에서부터 200 사이에 들어가 있어야만 하니까 그 나온 결과는 이 사이에 있어서 간접적으로 우리가 검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평균 수직 응력에 대한 예제고, 오늘은 1.5절의 평균 전단 응력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그 응력의 정의에서 배웠을 때, 여기서는 뭐 타우 XY, 뭐 타우 XZ 뭐 이런 것들을 쭉 정의를 배웠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한 점에 대해서 그런 거를 다 계산하기에는 사실상 무리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평균 개념으로 계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전단 응력을 계산할 때도 역시 평균 개념으로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합니다. 자, 전단력이 어떤 경우에 이제 발생하느냐라고 하는 예가 지금 이 그림인데, 여기 B라고 하는 벽돌하고 요 벽돌하고 여기 벽돌 두 개를 놓고 그 위에다가 이러한 벽돌을 놨어요. 그 다음에 이 위에서 얘를 누르게 되면 그 힘들이 전부 이쪽으로 이제 전달이 될 건데, 전달이 됐을 때에 어느 부분이 이 힘에 대해서 이제 지탱을 할 것인가, 이거를 이제 생각해 보면 결국 요 구간이 지금 이 밑으로 떨어지려고 하는 그런 이제 힘을 받겠죠. 그러면 그 힘을 어느 면적이 받아줄 거냐면 요 면적이 받아줄 겁니다. 그죠? 여기는 지금 뭐 받아줄 이유가 없고, 그래서 요 AC, 그러니까 CD와 AB라고 하는 요 면이 그 힘을 받을 텐데, 그 힘이 다 또 어디에 적용되겠어요? 요 B라고 하는 점과 C라고 하는 점에서 그 힘을 이제 또 받아주겠죠. 그래서 결국은 요 부분에 대해서 자유물체들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력 F에 대해서 요 AB라고 하는 요 면과 CD라고 하는 요 면이 요 힘에 대해서 지탱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상 요 힘이라고 하는 것도 더 자세하게 보게 되면 여기에 골고루 이렇게 분포되는 전단 응력으로 이제 요 부위가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V라고 하는 것을, 이 V가 지금 이 면적에 지금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균이라고 하는 개념을 보니까, 그럼 여기에 있어서 이 타우의 에버리지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어요? 전체적으로 이 타우를 다 합쳐주게 되면 그 결과가 V로 나타날 거고, 그래서 그 V를 요 면적에 대해서 나눠주게 되면 결국 평균적인 전단 응력이 나오겠죠. 그러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림을 이렇게 뽑아보면 여기에 타우 에버리지가 이쪽 면에서 작용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 얘기한 것처럼 타우의 에버리지는 요 면에 작용하고 있는 토탈 인터널 포스, 그 V를 그 면적국 A로 나눠주게 되면 타우 에버리지가 된다. 자,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V가 요거 지금 하나로만 나타났으니까 그렇지, 이걸 실제로 계산한다면 요 V는 뭐가 되겠어요? 요 F로 계산을 한다면 V는 2분의 F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2분의, 여기서 실제로 계산한다면 타우 에버리지는 2분의 F를 A로 나눠주게 된 겁니다. 근데 그거를 또 달리 생각하면 이 F라고 하는 힘을 요 두 개의 면적이 받아주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또 어떤 식이 가능하냐면 F를 2배의 A로
나눠줬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직 응력과 전달 응력을 두 개를 다 통틀어서 본다면 그 힘이 그러니까 작용하고 있는 힘을 뭘로 나눠주면 되냐면 그 힘을 지탱하고 있는 면적으로 나눠준다 이렇게 얘기하면 양쪽을 다 동일하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알아줘야 될 점은 여기에 지금 여기 타우 에버리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질점에 대해서 지금 그림을 이렇게 그려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질점에서 그 질점이라고 하는 게 육각형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었죠. 그죠? 한 점이라고 하는 것은 질점이고 질점은 매우 작은 부피를 갖고 있다. 그래서 그 부피를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 타우 에버리지가 지금 이쪽에 있다면 요 자체 질점만 봤을 때 얘가 지금 평형을 유지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하죠. 타우 에버리지 하나만 있다면 얘는 회전을 하든가 아니면 그쪽 방향으로 움직이든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 타우 에버리지 하나만 존재할 수는 없고 거기에 그 평형을 유지하기 위한 이러한 힘, 여기에 전달 능력, 위 아래에 있는 전달 능력이 발생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냐? 자, 타우 에버리지 하나만 있다라고 보게 되면 시그마 FY 콜 0 했을 때 평형 조건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에 당연히 그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타워 에버리지가 여기 존재해야 되고, 그런데 이 두 개만 존재하게 되면 또 뭐가 있어요? 얘가 돌아갑니다. 이게 회전하게 되죠. 그러니까 회전을 또 막아줘야 되니까 요 위와 요 아래에다가 또 똑같은 크기의 스트레스를 여기다 줘야 얘가 이쪽 방향으로 또 돌겠죠. 그래서 이 돌아가는 요 회전과 이 회전이 평형을 이루어 가지고 얘가 전체적으로 평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쪽 면에 타우가 걸린다는 얘기는, 여기 타우 에버리지가 걸린다는 얘기는 그 나머지 세 개의 면에도 똑같이 에버리지가, 그러니까 타우 에버리지가 걸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그 타우 XY, 타우 YZ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반대편에 또 다시 타우 XY하고 타우 YX가 또 있었죠. 그래서 그 네 개가 다 같이 있어야 평형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동일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맨 아래 써 있는 걸 보면 all axes have equal magnitude. 그러니까 모든 네 개의 전달 능력, 이것이 똑같은 크기를 가져야 한다. 그 다음에 and be directed either toward or away from each other at opposite edges of the element. 이제 존재를 해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이렇게 요약을 해 놓은 겁니다. 자, 이게 답니다. 평균 전달 능력에 대한 개념은 이게 다고, 그래서 그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예제를 보도록 하죠. 예제는 determine the average shear stress in the 20mm diameter pin at A. 요 A라고 하는 요 점에서 핀으로 고정이 되어 있고, 그런데 지름이 이렇게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고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and the 30mm diameter pin at B. 또 B라고 하는 점, 여기에서는 30mm짜리 그 핀으로 해서 고정이 되어 있다. That supports the beam in figure. 뭐 그림처럼 그 빔을 서포트하는, 이 빔을 서포트하기 위한 B에서 이러한 그 핀으로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다. 근데 이때 뭘 구하려는 거야? Determine the average shear stress at A and B를 구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A라고 하는 핀과 B라고 하는 핀에 걸리는 평균 전달 능력을 구하시오. 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전단 응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 됩니까? 거기에 작용하고 있는 전단력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전단력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에 만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자유물체도를 그리게 되면 이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힘만 발생을 B라고 하는 거에 크기가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평형방정식 3개를 다 사용하는 거죠. 일단 시그마 F 이퀄 면 요거에 대한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것이 나오겠죠. 근데 요거가 요 식을 사용하게 되면 바로 나오죠. 그죠? 왜냐하면 여기다 모멘트 중심을 세우게 되면 AX하고 AY는 없어지니까 요거에 대해서만 이제 식이 만들어져서 요렇게 그렇게 되면 FB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FB가 나오게 되니까 FX 이퀄 제로라고 하는 평형방정식에서 요거의 성분이 나왔죠. 그래서 12.5kN의 이쪽 성분 5분의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AX가 제로. 그렇게 되면 여기서 AX가 계산이 되고 또 시그마 FY 이퀄 제로 하게 되면 AY 마이너스 30, 그 다음에 여기에 Y 성분 플러스 FB에 그 다음에 5분의 4가 되겠죠. 그래서 요 식이 만들어지고 AY가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A라고 하는 핀에 작용하고 있는 힘은 얼마예요? AX인가요? AY인가요? 두 개의 합이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걸리는 힘은 AX의 제곱 플러스 AY의 제곱에 루트를 씌운 거가 원래 그러니까 토탈 포스가 되겠죠. 작용하는. 그래서 FA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한 결과가 21.36이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요 핀에 요쪽 방향으로 걸리는 힘이 21.36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응력으로 계산한다 그렇게 되면 핀에 단면적으로 나눠주게 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계산된 이 힘을 여기에 그 지름이 얼마냐면 20mm니까 되겠죠. 그렇게 해서 근데 여기에서 이제 또 하나 알아둬야 될 핀이 걸리게 돼 있는데 이쪽 방향으로 지금 잡아당기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 그림에서는 이쪽 방향으로 지금 잡아당기고 있죠. 그렇게 되면 이 그림을 봐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쪽 방향으로 지금 잡아당기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힘을 받는 여기 요 핀이라고 하는 것은 몇 개 면에서 이 힘을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잡아당기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잡아당기면 요 면하고 두 개의 면이 거기에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계산된 힘을 결국 면적이 몇 개의 면적이에요? 두 개의 면적이니까 2배의 파이 r 제곱 이렇게 계산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FA를 그러니까 2배의 면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먼저 나눈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먼저 힘을 나누고 그 다음에 그 면적으로 다시 나누고 그러니까 뭐 두 가지 방법이었으니까 아까 그 계산된 힘을 2배의 A로 나눠주면 마찬가지죠. 2배의 A로. 그래서 34 메가파스칼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B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겠죠? B에 대해서는 요 힘이잖아요. FB가 전부 B에 걸리는 거죠. 근데 B라고 하는 핀은 어떻게 생겼나요? B라고 하는 핀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전단면은 몇 개예요? 요거하고 요 사이에서만 힘이 작용할 거니까 한 개가 되겠죠. 면이.
왜냐하면 이쪽에서는 이제 잡아주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의 면으로만 나눠주면 되니까 4분의 파이, 여기는 D의 제곱입니다. 4분의 파이 D 제곱. 그렇게 해서 17.7 메가파스칼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파이 R 제곱도 계산하지만 4분의 파이 D 제곱도 마찬가지인데 보통은 4분의 파이 D 제곱을 더 많이 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예제. 이 그림만 봐도 무슨 말 하는지 대강은 알겠죠. 힘이 지금 이렇게 작용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요 면하고 요 면하고 요 면에서 이 힘을 지금 받아주고 있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보면 The inclined member는 경사진 부재죠. 요거 경사진 부재가 is subjected to a compressive force of 3000 Newton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다. Determine the average compressive stress along the smooth area of contact defined by AB. 그러니까 AB라고 하게 되면 여기죠. 여기. 요 면에 그 작용하는 면에 따라서 평균 압축 응력을 계산해라 그 말입니다. 요 면에 작용하고 있는 압축 응력을 계산해라. 그 다음에 BC도 마찬가지. BC는 요거죠. 요거 여기에 작용하고 있는 힘을 작용하는 평균 압축 응력을 계산해라. 그 다음에 and the average shear stress along the horizontal plane defined by dB. dB라고 하는 건 이제 요 면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일단 여기서 이 3000뉴턴에 의해서 얘를 누르게 되면 이 면에 작용하는 힘이 이렇게 작용할 거고 여기에서는 항력이니까 또 이렇게 작용하겠죠. 그러면 양쪽이 항력인데 위에서 누르고 있으니까 다 압축력으로 작용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작용하는 힘과 여기에 작용하는 힘만 구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려주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게 외력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지탱하려고 하는 힘, 그 다음에 아래에서 항력 두 개가 됩니다. 그럼 요거 시그마 FY 골표로 하면 나오죠. 그래서 FB하고 FAB하고 FBC는 쉽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계산한 결과가 이제 이렇게 나온 거죠. FAB가 1800, FBC가 2400. 그러면 여기서 물어본 것이 뭐냐면 AB라고 하는 요 면에 걸리는 압축 응력을 구하시오. 그랬으니까 지금 요 면에 걸리는 힘은 구했잖아요. 요 면에 걸리는 힘이나 이 반대편에 걸리는 힘은 똑같겠죠. 그러겠죠? 작용과 반작용이니까 똑같이 나오겠죠. 그럼 여기에 걸리는 힘이 바로 1800이 됩니다. 그럼 1800을 뭘로 나눠주면 돼요? 여기에 면적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25mm하고 이쪽에 40mm 이걸로 나눠주게 되면 소위 시그마 AB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시그마 BC는 어떻게 나오겠어요? 시그마 BC는 FBC를 요 면적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요 면적은 50 곱하기 40 이렇게 돼서 나눠주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요 FAB에 의해서 이쪽으로 지금 슬라이딩이 되겠죠. 그러니까 슬라이딩이 되는 것을 또 막아주려고 하니까 이쪽에서는 이쪽 방향으로 그 전단력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근데 그 힘은 뭐하고 같겠어요? 얘하고 같겠죠. 그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를 밀고 있는데 얘가 정지되어 있으면 당연히 반대 방향으로 미는 힘이 있겠죠. 그래서 그 힘을 뭘로 나눠주면 돼요? 이제 이번에는 요 면적이죠. 요 면적. 그래서 75 곱하기 40으로 나눠주게 되면 이번에는 전단 응력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 시그마 AB는 그 F의 AB를 그 면적으로 나눠준 거고 BC는 아까 나눠준 것이고 DB에 대해서는 1800을 그 면적에 대해서 나눠준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금방 이제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거죠. 이쪽에서 이쪽으로 미는 아까 FA라고 하는 게 계산이 됐고, 그거에 대해서 이 아래쪽에서는 반대 방향으로 전달 능력이 발생해야 된다. 자, 그래서 평균 전달 능력에 대한 예제까지 우리가 다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는 1.6절 Allowable Stress Design. 무슨 뜻이냐면 Allowable Stress는 허용 응력입니다. 허용 응력. 그래서 허용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설계를 할 때에 기준이 되는 응력이 허용 응력이에요. 왜냐하면 재료가 버틸 수 있는 응력이 뭐 얼마다라고 해도 실제로 그걸 설계를 할 때는 그걸 그대로 설계를 하게 되면 위험하겠죠? 그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의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제에 걸리는 것은 그거에 뭐 몇 분의 몇만 지탱할 수 있다라고 보자. 이렇게 해놓고 설계를 합니다. 그때 그 우리가 몇 분의 몇을 쓰겠다라고 해서 결정된 능력, 이것을 허용 능력이라고 합니다. 이제 영어로 하면 allowable stress고. 그래서 이 allowable stress는 결국 이제 여기에 있는데 그것은 이 FS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안전 계수예요. 그래서 안전 계수를 이용을 해서 이 allowable stress를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전 계수에 대한 수식은 이렇게 나오니까 시그마 allowable로 바꿔서 쓰면 어떻게 나오겠어요? 요거하고 위치만 바꾸면 되니까 시그마 allowable은 시그마 fail over 뭐가 돼요? FS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서 이 F의 fail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재료가 그 기능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만큼의 힘을 지금 F fail이라고 하는 겁니다. fail이라는 뜻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하나는 파괴가 되는 게 있고 하나는 파손이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파손이다 하게 되면 파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재료가 이제 탄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소성 영역에 막 들어가는 그러한 것을 fail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기준이 되는 응력이 뭐가 되느냐 하면 시그마 YS가 돼요. 영어로 얘기하면 yield strength가 됩니다. 뭐가 되죠? 번역하면 항복 강도가 됩니다. 그래서 항복 강도. 그래서 항복 강도를 우리가 여기에 해당해서 면적으로 나눠주면 되니까. 그래서 면적으로 나눠주게 되면 시그마 페일인데 그거의 한 예가 이제 탄성을 잃어버리는 경우. 그래서 항복 강도가 기준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재료가 버틸 수 있는 가장 큰 하중을 그 면적으로 나눠준 게 인장 강도라는 거예요. 인장 강도.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인장 강도고 영어로 얘기하면 ultimate stress입니다. ultimate를 번역하면 뭐가 되죠? 극한이 됩니다. 극한. 그래서 극한 응력. ultimate stress가 되는데 우리 KS 규격으로 보게 되면 인장 강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표시를 하려니까 시그마 U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최대 응력이고 얘는 항복이 막 시작된. 그러니까 아까는 뭐라고 그러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까 항복 강도라고 이름을 붙여주는 거죠. 그래서 시그마 YS, 시그마 U 요 둘 중에 어떤 거를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안전계수로 나눠주게 되면 허용 응력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이제 수직 응력에 대한 얘기고 전단 응력에 대해서도 개념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타우에서는 타우의 YS 그러니까 뭐겠어요 이게 항복 전단 강도가 되겠죠. 그리고 얘는 전단 강도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요거 FS로 나눠주게 되면 전단 능력에 대한 그러니까 허용
원단 응력이 계산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 하는가? 그리고 안전계수가 왜 필요한가? 자, 우리가 어떤 재료를 가지고 구조물을 만들든가 아니면 부품으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그 재료를 놓고 자, 이 재료의 항목 강도가 얼마다 라고 했을 때 이 재료가 그러면 정확하게 그 항복 강도에서 얘가 항복이 시작이 될까요? 왜 안 될까요? 어떤 요소들이 있을까요? 물론 이제 그거는 하중면이죠. 하중에서 정하중으로 이제 작용할 거다라고 해갖고 계산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실제로 이제 이거를 펄치를 해 사용을 하다 보면 여기에 반복적으로 어떤 힘이 걸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힘이 걸린다라고 하는 게 바로 피로 현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 동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죠. 우리는 정적으로 작용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만 동적으로 작용하게 되면 정적으로 작용할 때보다 힘이 훨씬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최소한 2배 이상의 힘이 걸린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가끔가다 있을 수 있겠죠. 정적으로 작용한다라고 놨는데 누가 와가지고 갑자기 얘를 충격적으로 힘을 여기다 가했다 하게 되면 얘는 이제 위험해지는 거죠. 그거 이제 하중 측면에서는 그렇고 또 재료 측면에서는 어떨까요? 이 재료 내부가 균일하게 정확하게 결함이 하나도 없이 그렇게 만들어졌다라고 가정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이 안에도 뭔가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소위 우리가 가만히 있어봐. 이게 우리가 지금 설계를 하려고 하는 조건 이외에 다른 조건이 혹시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약간 불확실한 것들이 있겠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불확실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불확실성이 많으면 많을수록 안전계수는 크게 잡아줘야 됩니다. 불확실성이 없으면 없을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안전계수를 작게 잡아줘도 되겠죠. 그래서 정말 나는 이 재료는 완벽하고 여기에는 다른 하중이 전혀 작용하지 않고 뭐 재료도 뭐 완벽하고 모든 조건이 그러니까 불확실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하게 되면 안전계수를 뭘로 취하면 돼요? 1로 취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안전계수가 자꾸 내려오고 있죠. 예전에 비행기 같은 거를 이제 설계를 하겠다 그러면 위험하니까 안전계수를 굉장히 크게 이제 적용을 시켰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계산이 계속 정밀해지니까 안전계수가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나중에 취직을 해가지고 뭐 이제 경비행기 같은 걸 한번 설계를 해봐라 이렇게 하게 되면 뭐 아무런 거 주지 않고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알아서 그 이제 설계를 해라 이렇게 하게 되면 모르는 게 하도 많으니까 안전계수가 굉장히 커지기 마련이죠. 근데 안전계수가 커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부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커진다는 겁니다. 그럼 다 설계한 다음에 그림을 그려보면 지금 나는 틀림없이 비행기를 설계했는데 비행기의 모양이 상당히 이상한 모양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일단은 설계가 잘 됐다는 뜻은 뭐냐 하면 그 설계된 그 마지막에 그 결과물이 보기에 좋아야 됩니다. 보기 안 좋은 설계는 뭔가 이상이 있는 거예요. 다 해놓고 나서 그림 딱 그려놓고 보니까 이거 되게 이상하게 생겼다. 그러면 다시 설계를 한번 해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설계를 할 때는 바로 이 허용 응력이 이제 기준이 돼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 단면을 설계한다든지 아니면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가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또 그거에 대한 예가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데, 자,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면적을 어떻게 구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힘이 이제 요런 이제 P라고 하는 힘이 작용하고 있을 때 여기에 요 면적을 어떻게 우리가 설계를 해주면 되겠는가라고 할 때에 우리가 시그마는 A분의 P잖아요. 그죠?
시그마는 A분의 P는 뭡니까? 해석이죠. 해석.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A를 모르겠다. 그러면 이게 설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A가 이쪽에 오게 되면 시그마가 아래로 내려가야 되겠죠. 근데 이때 사용하는 시그마는 바로 허용 응력이 돼야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안전한 면적을 구해야 되니까. 그래서 P를 시그마 얼라우블로 나눠주게 되면 거기에 해당하는 면적이 나오겠죠. 그래서 면적을 구한 다음에 가로 곱하기 세로를 만들어줘도 되고, 뭐 원형이다 그럼 파이 r 제곱으로 계산을 해줘도 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설계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만약에 전단력이 작용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그럼 전단력이 작용한다는 얘기는 이제 여기에 요 봉을 둘러싸고 있는 요 면에서 이제 접촉에 의해서 전단 응력을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에 이제 전단 응력이 이런 식으로 발생을 할 거고, 그때는 이제 여기에 면적으로 나눠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단 응력이니까 뭐가 기준이 돼야 되겠어요? 허용 전단 응력이 기준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요 면적이 여기에 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작용하고 있는 토탈 전단력이 V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기준으로 삼는 허용 전단 응력을 타우 얼라우블 이렇게 놓게 되면 여기에 면적을 설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이렇게 두 개의 판을 요 핀으로 이제 고정을 시켰다라고 하게 되면 이쪽으로 잡아당기고 이쪽으로 잡아당기면 여기서 전단면이 몇 개가 생기죠? 한 개밖에 안 생기죠. 여기서는 요거와 요 사이에 있는 그 면에서. 그래서 여기에서는 한 개의 그 전단력만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힘을 요 이제 면적으로 이제 면적을 구하는 거니까 그 면적을 구할 때는 타우의 얼라우블로 나눠주게 되면 여기에 요 지름을 우리가 할 수 으로 이제 설계에다가 적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이제 더 컨트롤 암, 이거 이름이 지금 컨트롤 암입니다. Subject to loading shown in figure, determine to the nearest 5 mm the required diameter of the steel pin at C. C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의 핀의 그 지름을 계산을 하는데 nearest 5mm 이게 뭐냐면 5mm 단위로 계산을 해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했는데 20.5mm가 나왔다. 그렇게 하게 되면 지름을 뭘로 잡아라는 얘기예요? 잡으면 뭐가 됩니까? 위험할 그럴 때는 25로 잡아야 뭐 14.95 이렇게 나왔다. 좀 그 얘기죠. 이게 왜 필요할까요? 이런 말이 여기서 왜 필요하겠어요? 규격이죠. 그러니까 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14.95mm가 필요해요. 14.95를 깎아갖고 물론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생산성이 떨어지니까 보통 이제 제작사에서 이런 핀 같은 거를 대량 생산을 해가지고 규격을 만들어서 이렇게 쭉 이제 미리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기성품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필요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사가지 가서 그냥 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의 규격이 얼마씩 지금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5mm 간격으로 만들어져 있다 이겁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각 나라마다 규격이 있어서 우리나라 같으면 KS 규격이 있겠죠. 그래서 규격이라고 그러니까 핀에 대한 규격은 어떠한 것들을 만들어 놔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2, 4, 6, 8, 10 이렇게 가다가 그 다음에는 또 뭐 14, 18 뭐 이렇게 가고 뭐 이렇게 규격이 쭉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냥 5mm 간격으로 구해봐라. If the allowable shear stress for the steel is tau equal 55 megapascal.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전단력이 작용하고 있는 경우라고 하는 걸 가르쳐 준 거죠. 그러니까 전단 허용 응력을 지금 주어지고
여기에 있어서의 단면적을 구해서 단면적이 나왔다면 결국 지름이 나온 거니까 그 지름을 5mm 단위로 해서 측정해라. 그 뜻입니다. 그러면 일단 힘을 여기에 어떤 힘이 작용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아까 계산했던 거 거의 똑같은 문제죠. 이 C라고 하는 곳에 힘이 어떻게 작용하는가.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립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지금 우리가 관심이 있는 그러한 컨트롤 암이고, 그 다음에 요 AB라고 하는 거는 이축, 그러니까 이력 부재죠. 링크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힘은 이렇게 하나로 우리가 대치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것은 외력이니까 그대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C라고 하는 요 핀 때문에 여기에서는 지점 반력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X방향하고 Y방향하고 두 개가 나타납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언노운이 몇 개인가요? 3개. 그 다음에 여기에 적용할 수 있는 평형 방정식은 몇 개예요? 또 3개지요. 시그마 fx 이퀄 0, 시그마 fy 이퀄 0, 그 다음에 모멘트 제로. 일단 요 점에 대해서 모멘트가 제로다라고 하는 것을 쓰게 되면 이 값이 계산되겠죠. 그 다음에 이게 계산이 되고 나면 시그마 fx 이퀄 0에서 요 cx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시그마 fy 이퀄 0 하게 되면 이거, 그 다음에 요거에 의해서 cy가 계산되겠죠. 요 계산 정도는 다 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cx하고 cy가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cx하고 cy죠. 왜냐하면 C핀에 대한 그 면적만 구하면 되니까. 그러면 여기서 cx가 나오고 cy가 나왔으니까 전체적인 c가 나왔겠죠. 그죠? 플러스 cy의 제곱의 루트 씌우면 이제 하나의 힘이 나올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몇 개가 될 것인가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면이 몇 개예요? 이렇게 잡아당기면 요 면하고 요 면이 지금 잘리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의 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걸린 소위 FC를 2배의 A로 나눠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면적으로 2배를 하는 방법이 있고, 이것을 먼저 나눠 갖고 하는 방법이 있고, 여기서 먼저 나눴어요. 그래서 먼저 나눠 갖고 15.205가 먼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면적으로만 면적만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 면적은 결국 타우의 얼라우블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되니까 그 힘, 여기 15.205 나온 것을 타우의 얼라우블, 이건 주어졌고 집어넣게 되면 면적이 나옵니다. 이 면적을 파이 r 제곱으로 해서 넣으면 여기 d가 나오겠죠. 그래서 d가 18.8로 나왔으니까 20으로 결정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설계가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사실은 이거 안 해줘도 되죠. 허용 응력의 개념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해석 방법 가지고 뭐 이런 정도의 설계는 가능합니다. 자, 또 하나, 이제 요 같은 경우에는 the suspended rod, 요거 is supported at its end by fixed connected circular disc. 그러니까 요 디스크에 의해서 지금 지탱이 되고 있습니다. If the rod passes through a 40mm diameter hole, 여기가 지금 40mm 홀이죠. 요거 이제 로드가 여기 지나가고 있다면 determine the minimum required diameter of the rod, 요 D 이걸 구하고 minimum thickness of the disc needed to support the 20 kN load. 그러니까 요 봉에 20kN이 지금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에 여기에 요 두께를 얼마로 하면 되겠는가? 요 얘기죠. 또 하나는 요 앞에서는 요 D를 어떻게 계산하는가?
사실 뭐 이 D 계산하는 것은 이제 인장력에 대한 것이니까 지난번에 했던 것이고, 여기에서 뭐 우리가 이제 타우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한다면, 지금 여기서 이걸 잡아당기게 되면 요 홀 때문에 요 힘을 받아주는 요 면적이 있겠죠. 그 면적이 어떻게 생기겠어요? 요렇게 원통형으로 생길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여기가 쏙 빠져야 되니까. 그죠? 쏙 빠지는 요 면적, 여기가 되겠죠. 여기. 그래서 요 안에서 요만큼 돌아가면서 그 면적 전체가 다 요 아래로 잡아당기는 힘에 대해서 지탱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제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러면 요 20kN 타우에 얼마면, 그러면은 이제 요 A 곱하기 타우 얼라우블이 20하고, 그러면 여기에 요거를 딱 잘라가지고 이걸 쭉 피게 되면 직사각형이 나오겠죠. 그럼 원이니까 요 길이가 얼마가 되겠어요? 파이 D가 되겠죠. 파이 D. 그 다음에 여기 높이가 T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문제에서 준 T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파이 D에다가 그 다음에 T를 곱한 것이 뭐하고 같아야 돼요? 여기 힘 오바 타우의 얼라우블하고 같으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T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봉에 대해서 이 D를 구하려면 어떻게 구하겠어요? 당연히 이건 A분의 P죠. 그러니까 4분의 파이 D 제곱 곱하기 A가 20kN이 되면 되는 거죠. 그럼 거기서 D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그마는 A분의 P니까 요 식을 이용하게 되면 D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아까 면적은 2파이R이 되겠죠. 2파이R. 거기에 T를 곱한 것이 면적이 되고, 그 면적이 이거와 같아져야 된다. 그래서 T가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4.55가 나왔다 하게 되면 이것도 뭐 여기 네. 아까 얘기 안 한 것 중에 그 왜 불확실성에서 우리가 가공을 한다라고 했을 때도 가공이 정확하게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가공 오차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다 감안을 해서 안전계수를 취해주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마지막 예제입니다. 근데 이제 요게 끝나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생기는 거죠. 자, the shaft shown in figure is supported by the collar at C. 여기 이제 C라고 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기 B라고 하는 게 있고 그 옆에 보면 이 동그랗게 환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거를 칼라라고 그럽니다. 칼라. 축이 돌게 될 때 그 지탱하는 부품이 베어링인데, 베어링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구름 베어링이 있고 소위 볼 베어링이라고 하는 거죠. 그거 말고 저널 베어링이라고 그래가지고 요 돌아가는 그 접촉면에 약간 축보다 연한 재료를 써가지고 돌아갈 때 얘는 기스가 안 나고 얘가 조금씩 깎이면서 이제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하는 그것이 이제 저널 베어링입니다. 소위 미끄럼 베어링이라고 하죠. 아까는 구름 베어링, 롤링 베어링이고 이것은 미끄럼 베어링, 그러니까 슬라이딩 저널 베어링이라고 합니다. 여하튼 이제 여기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 칼럼에 대한 내용이고, which is attached to the shaft 됐고 and located on the right side of the bearing at B. 그러니까 베어링 다음에 여기 붙어 있다는 거예요. 이때 determine the largest value of P. 여기 지금 P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P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For the actual forces at E. 그러니까 E라고 하는 곳에서의 그 P 값을 구해라.
또 F에 있어서의 P값을 구해라 그 얘기고 so that the bearing stress on the color 그러니까 칼라에 있어서 여기 베어링 스트레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받침 응력이라는 거예요. 받침 응력. 이제 받침 응력을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압축 응력이다라고 됩니다. 근데 이것은 응력이에요. 베어링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절대 사용할 수 있는가 하게 되면 이러한 책상이 있을 때 이 책상 무게 때문에 이 바닥에서는 항상 받쳐주잖아요. 이때 이 압축 응력을 받겠죠. 그 압축 응력을 다른 말로 베어링 스트레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그냥 컴프레시브 스트레스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Does not exceed an allowable stress of 75MPa. 그 다음에 average normal stress in shaft does not exceed an allowable stress of sigma가 55MPa.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어서는 75MPa이 allowable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55MPa이 allowable이다. 그 말이죠. 자, 그렇게 되면 일단 요 C라고 하는 곳에서 얼마만한 힘이 걸리는가를 지금 이제 찾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 C라고 하는 요 베어링 있는 요 바로 앞에서 요거를 잘라 가지고 요 C라고 하는 점에서 얼마만한 힘이 걸리는가를 계산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요걸 자르게 되면 요만큼이 이제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P가 있고 이쪽에 P가 있고 그러니까 결국 C에서는 3P가 걸리는 거겠죠. 3P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수직 응력이 걸리고 그 다음에 allowable 스트레스가 나와 있으니까 이제 어느 부분에서 제일 많이 걸리느냐라고 하는 걸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F하고 E 사이에는 2P가 걸리고 E하고 C 사이에는 3P가 걸려요. 그러면 여기에서 소위 요거에 대해서 계산을 한다면 이거에 대해서 소위 축에 대해서 계산을 한다면 시그마 올라오블 이걸 사용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면적을 뭘 사용해야 되냐면 요 면적을 사용해야 되고 그때 힘은 뭘 써야 돼요. 3P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해야죠. 그렇게 하게 되면 여기에서 견딜 수 있는 P가 계산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칼라에 대해서는 이 칼라는 얼마만한 힘이 걸리겠어요? 3P라고 하는 힘이 걸리겠죠. 왜냐하면 C 바로 앞에서 계산한 거 3P니까 당연히 그거와 반작용으로 3P가 걸리고 있겠죠. 그러니까 요 칼라라고 하는 것은 3P를 잡아주면 됩니다. 칼라의 면적은 이게 원환이니까 큰 원에서부터 작은 원을 뺀 것이 면적이 되겠죠. 그래서 3P를 그 면적으로 나눠주게 되면 그게 뭐가 나와야 돼요? 시그마 allowable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그 식을 사용하게 되면 여기에 있어서의 그 지탱할 수 있는 P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쭉 보면 이제 P가 이제 3P가 되고 그 다음에 축에 대해서는 파이 R 제곱이고 그때 시그마 allowable은 55로 주어져 있으니까 이때 축에 대해서는 51.8kN까지 우리가 지탱해 줄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칼라에 대해서는 면적이 여기 파이 R 제곱에서 작은 원 파이 R 제곱을 빼준 겁니다. 그래서 그 면적을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여기서 P가 계산이 돼서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P를 우리가 설계할 수도 있고 면적을 설계할 수도 있고 어떻게 되는지 이해하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1장을 마치도록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이 시간에 챕터 1에 대한 문제를 풀어가지고 내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